자, 이번에는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에 대한 정의 잘 알고 계시죠? 네, 1W는 Fs 코사인 세타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F, 어떤 힘을 가했을 때 그 힘을 받고 S만큼 이동했을 때 그죠? 이동했을 때 우리가 같은 방향이죠. 같은 우리가 방향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곱해라. 라는 게 우리가 W는 Fs 코사인 세타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운동 에너지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m은 우리가 질량이라고 잘 알고 있고요. 우리 그죠? 질량이고요. 우리가 v는 우리가 속력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중력 포텐셜 P는 mgh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은 우리가 질량이었고요. 그죠? 질량이었고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g는 중력 가속도였습니다. 중력 가속도. 자, 중력 가속도라면 우리가 공간을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공간인지 다른 공간에 따라서 우리가 중력 가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H는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네, H는 우리가 높이인데요.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높이 우리가, 네, 기준점. 네, 기준점으로부터 우리가 높이란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저 배웠던 탄성 포텐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탄성 포텐셜 EP는 2분의 1kx 제곱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K는 뭐였나요? 우리가 네, 여기 있는 K는 우리가 탄성 개수죠. 여기서 X는 뭐죠? 우리가 네, 변형된 길이입니다. 자, 변형된 길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길이에서 변형된 길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변형된 길인데 기준을 잡을 때 우리가 평형점이라고 잡을 수 있어요. 평형점. 자, 평형점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진 변형된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과연 이 답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요? 네, 때에 따라서 맞고요. 때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평형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수평면 위에 이렇게 용수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평면 위에 용수줄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자, 평형점은 뭐냐면 가만히 놓았을 때 용수줄이 여기 있는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점물은 평형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가만히 놨을 때 우리가 원래 길일 때 이 물체는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길일 때 용수철이 우리가 어떤 길일 때 우리가 원래 길일 때 원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형되지 않은 길이죠. 네. 변형되지 않은 길이죠. 변형되지 않은 길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변형되지 않은 길이 여기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평형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물체를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용수 늘리트게 되면 이게 우리가 변형된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뭐냐면 원래 길이가 평형점일 때에는 이때는 우리가 어떤 경우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용수를 매달았을 때 용수철에다가 물체를 매달게 되면 원래 길이에서 우리가 물체는 원래 길이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멈추게 되거든요. 여기가 우리 평형점이 되는데 여기 있는 평형점은 우리가 어떤 경우냐면 아래쪽 방향으로 우리가 mg 중력과 우리가 위쪽 방향으로 우리가 탄성력이 F는 kx가 되죠. 보군요. kx가 같을 때 우리는 평형점이라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형점이라는 자체가 이미 뭐냐면 이만큼 우리가 어떻게 돼 있다 우리가 늘어나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길이가 늘어나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변형된 길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변형된 길이가 이미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형점부터 우리가 변형된 길이라고 기준을 한다면 이때는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틀린 경우라고 여러분들이 이때 평형점은 틀린 경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정의를 만들 때 우리는 변형된 길이가 평형점부터 거리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거는 일제 아까 모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원래 길이로부터 변형된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추가한다면 우리가 원래 길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변형된 길이라고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찰 없는 수평 위에 용수철을 압축시키고 그 앞에 공 놓았습니다.
자, 맞은편에는 나무 도막에 못을 얇게 박아놨습니다. 자, 압축된 용수를 놓게 되면 용수는 팽창을 하면서 공이 이렇게 못을 때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공의 질량과 못이 바뀌는 깊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기 있는 공의 질량이 커지게 된다면 못이 바뀌는 깊이는 깊어진다. 예, 아니요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질량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질량이 우리가 커진다면 뭐가 커지나요? 관성이 커지죠. 관성이 커지니까 우리가 못이 바뀐 깊이 이걸 갖다 제가 D라고 한다면 D 값은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한 친구가 질문을 했네요. 질량이 커지면 관성이 커지게 되니까 우리가 용수철에 우리가 압축된 길이 이 길이를 제가 X제로 한다면 X제로 값이 같다면 공의 속력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질량이 커지니까 관성이 커지게 되고 우리가 더불어서 우리가 용수철이 팽창할 때 공의 속력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힌 깊이는 줄어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설명이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1번 답변이 맞는 것 같아요? 2번 답변이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맞는 것 같죠? 둘 다 맞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네, 여기 있는 우리가 박힌 깊이와 우리가 질량의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수철에 우리가 저장되어 있던 X제로 저장되어 있던 우리가 탄성 포텐셜이 어떻게 되나요? 이 P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2분의 1 KX의 제곱이죠. 물론 용수철의 질량은 무시합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2분의 KX 제곱이고요. 우리 공기의 저항이 없고 마찰이 없다면 여기 있는 우리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다 뭐로 갔을까요? 공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공의 운동 에너지. 얼마가 되죠?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다 전환되었습니다. 용수 평창이 끝난 이후에. 여기는 공이 가서 못을 받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공의 우리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0이 되겠죠. 이게 다 뭐로 바뀔까요? 그렇죠. 못에 가한 우리가 1로 바뀌겠죠. 1, W로.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여기 있는 우리가 이 공의 질량이 커지게 되면 관성이 커지면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관성이 커짐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용수철이 팽창할 때 우리가 공의 속력을 느리게 만들어요. 하지만 관성이 커지니 또 그만큼의 우리가 자기의 운동 상태 유지하는 성질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관성이 커짐에 따라서 공의 속력이 느려지고 자기의 운동 상태 유지하는 성질이 강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W는 어떻게 됩니까? 1W는 우리가 FS거든요. 물론 여기는 마찰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마찰이 여기 있는 우리가 나무의 저항, 나무에 있는 마찰이라고 그럴까요? 마찰이 일정하지 않지만 일자도 가정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깊이는 우리가 1과 같은데 이 일은 뭐가 전환된 거죠? 우리가 그쵸? 공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공의 무슨 에너지가? 공의 운동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량과 공의 질량과 못의 깊이는 관계성이 전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곳에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을 자연학화시킨다면 공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기의 저항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이 떨어짐에 따라서 높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높이는 점점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떨어뜨린 높이를 h라고 그러고요. 이때를 저는 정지라고 얘기할까요? 정지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높이를 h1, 세 번째 높이를 h2, 그리고 바닥에 지표 따랐을 때 우리가 높이는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속력은 점점 높이가 낮아짐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지표면에 닿기 직전에 속력이 가장 빠른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자,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 뭐가 우리가 속력이 속력이 빨라진다 여러분 느낌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는 높이와 속력의 관계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작아진다면 중력 포텐셜이죠. 작아진다면 우리가 속력, 운동 에너지는 커진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높이와 속력을 더할 수가 있을까요? 네, 높이와 속력을 더한다.
높이와 우리가 속력을 더할 수가 있을까? 네, 전혀 다른 양이기 때문에 더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무엇? 여기 있는 우리가 포텐셜, 중력 포텐셜이지와 운동 에너지 더할 수가 있을까요? 네, 더할 수가 있겠죠. 자, 왜 에너지는 같은 우리가 물리량이 때문에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 포텐셜이 줄어들면 운동이 커지니까 왠지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게 되나요? 네, 중력 포텐시 더하기 우리가 운동 에너지 합은 왠지 일치할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나중에 포텐시와 운동 에너지 합과 같다라는 이런 강한 느낌 오죠. 자, 그래서 이걸 풀어서 본다면 우리가 뭐라 쓸 수 있냐면 mgh 더하기 m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mv 제곱은 mgh 프라임 플러스 2분의 1 mv 프라임의 제곱이라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느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우리가 이 값은 우리가 다시 가본다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서로 이항해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좌변으로 그리고 우변으로 중력 포텐셜을 이렇게 좌변으로 보낸다면 바깥으로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처음의 포텐셜 빼기 우리가 나중에 포텐셜 차이는 나중에 운동 에너지와 처음에 우리가 나중에 운동 에너지와 처음 운동 에너지가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양을 비교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포텐셜의 변화량의 절대값은 운동 에너지의 우리가 변화량의 절대값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고 싶어요. 자, 어떻게 여기까지 괜찮았습니까? 네, 어렵진 않죠. 자, 여러분들이 왠지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우리가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가만히 보세요. 이 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중력 포텐셜의 변화량과 우리가 운동 에너지 변화량 같다. 제가 정말 강조 많이 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별표를 쳐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게 뭐가 될까요?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중력 포텐셜 변화량이에요. 그죠? 네, 물론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하지만 절대값은 플러스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높이가 h1인 점에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느냐면,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이 뭐냐면 중력 포텐셜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처음에 정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의 변화량은 뭐와 똑같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H1에서의 운동 에너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높이가 이거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네, 물론 우리가 중력 포텐셜의 기준점은 우리가 지표면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여기가 뭐가 될까요? 남아있는 우리가 중력 포텐셜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높이 차이, 자, 뭐가 될까요? H-H1과 H의 B는 뭘 의미하고 있다, 우리가? 네, 운동 에너지와 우리가 중력 포텐셜의 우리가 B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좀 조심할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자율낙하시켰을 때, 정지되어 있을 때, 탄성 중력 포텐셜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 변화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MGH1이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 우리가? 네,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운동 에너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높이에 의한 이 값이 뭘 의미하고 있다 우리가? 네, 중력 포텐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높이 B는 우리가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의 우리가 B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느낌으로 중력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식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만 여기 H1에서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H1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와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우리가 마찬가지 이걸 원이라고 붙일까요? 원은 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운동 에너지와 또한 우리가 포텐셜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높을 때 H일 때, 높이가 H일 때, 높이가 H일 때 어떤 에너지만 있습니까?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중력 포텐셜은 있지만 운동 에너지는 없죠. 왜? 정지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되나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mgh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높이가 h1일 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역학적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그렇게 되죠. 우리가 중력 포텐셜과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중력 포텐셜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mgh1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V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V.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보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네. 공기장이 없으니까, 그죠? 자,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식이 있거든요. 자, 정지 상태 처음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EG에, 그쵸? 가속도는 G가 되니까, S 도한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H-H1이 되겠네요. 이게 V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한 식 이대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mgh1 더하기 2분의 1m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2g에다가 h-h1이 나왔죠.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생약분되고 약분되고 하니까 우리가 이 값이 얼마가 되죠? 우리가 네, mg의 h-mg의 h1이 되어서 없어져 약분이 되고 결과 우리는 이 값이 구한 값이 우리가 mgh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역학적인 보존 법칙을 증명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방금 증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기 나와 있는 등가속도 직선運공식을 증명했지만 또 우리가 일과 에너지, 우리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연습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죠, 우리가? 네, 일과 에너지 관계 뭐가 있습니까? 네,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 네,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우리가 합력이 한 우리 인류의 양과 같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수철 한 끝은 벽이 고정시키고 다른 쪽 끝은 공을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공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공 놓게 되면 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용수철의 복원력으로 인해서 공은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이동한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 친구가 공을 잡아당겨서 느렸을 때의 상태와 그리고 복원력에 의해서 공이 평형점, 다시 말하면 공이 용수철의 원래의 길이만큼 돌아갈 때까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평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수철의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평형점이라는 것은 평형점이라는 이야기는 뭐로 의미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변형된 길이가 얼마이다? 우리가 변형된 길이가 0이라는 걸 의미하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운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공의 운동과 용수철의 길이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공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동안 우리가 변형된 길이를 제가 x라고 한다면 x값은 어떻게 될까요? 네, x값은 작아지고요. 그리고 이 공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공의 속력은 여러분들 빨라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용수철의 우리가 변형된 길이가 작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작아진다 말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동이 이제 큰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공의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용수철의 우리가 변형된 길이와 이렇게 속력은 관계를 말할 수 있지만 이 두 개를 합할 수는 없어요. 합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물리량이거든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여기는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공의 속력, 운동 에너지는 같은 에너지 때문에 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두 가지를 느낌을 통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포텐셜을 합을 하겠다면 길이가 짧아진다 하더라도 일정하다는 걸 여러분들의 감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 EP1 플러스 EK1은 EP2 플러스 EK2라고 이렇게 확장돼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앞에서 우리가 중력 포텐셜 마찬가지로 우리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내 절대값은 우리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탄성 포텐셜이 작아지게 되면 우리가 운동 에너지는 커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는 탄성 포텐셜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식을 풀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네, 2분의 1 kx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1의 제곱은 자, 2분의 1 kx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2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여기 공이 이렇게 오겠죠. 여기 있는 공의 위치, 공이 여기 있을 때와 우리가 여기 있을 때 값을 우리 변형된 길을 제가 x1이라고 한다면 여기 값을 제가 x1이라고 한다면 x1 그리고 이때 공의 속력을 제가 v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조금 더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변형된 길을 제가 이렇게 x2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때 공의 속력을 제가 v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조금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x 값은 우리가 어떤 값이죠? 우리가 네, 여기 있는 x 값은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변형된 길이죠. 변형된 우리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팽창뿐만 아니라 수축, 압축과 수축을 다 우리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있어야 돼요. 압축에 의한 변형된 길이와 우리가 수축에 우리가 압축과 팽창이죠. 수축에 의한 팽창, 압축과 우리가 팽창에 의한 우리가 변형된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우리 공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공기의 저항이 없고 마찰이 없다면 이 공은 왼쪽에 있던 공이 다시 이렇게 오른쪽 최대 변형된 길이 수축되고 팽창되는 이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이는 우리가 최대값은 우리가 A라 한다면 똑같은 진폭 이렇게 평균점 위주로 이렇게 진동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축과 압축 관계없이 우리가 이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느낌으로 이야기했던 이야기고요. 이걸 식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확인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로 압축됐을 때 우리가 팽창됐을 때 우리가 이 포텐셜 에너지와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와 우리가 평일째 왔을 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어떤 값이 있을까요?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운동 에너지는 0이라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점에서 우리가 평행점에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여러 개를 확인할 수가 있죠. 왜? 변형된 길이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최초에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값은 우리가 2분의 1 Ka 제곱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일째 왔을 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입비를 한다면 이는 운동일밖에 없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요. 이걸 배웠죠. 우리가 운동 에너지의 우리가 변화량은 우리가 합력이 한 일의 양과 같다라고 이론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왜 처음에 운동 에너지 0이 될까요? 정지 상태였죠. 여기가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0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일을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W는 우리가 기억납니까? 네, W는 우리가 FS 코사인 세타에서 우리가 힘을 주었을 때 그만큼의 거리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탄성력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걸 이용한다면 우리가 힘과 우리가 거리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을 한번 가본다면 이렇게 그림 그려본다면 A 값일 때 우리가 탄성력은 우리가 KA라고 이런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써본다면 우리가 일을 받은 일은 이만큼 면적만큼 일을 받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일의 양은 뭐냐면 2분의 1 kx의 제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2분의 1 kx의 제곱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kx인데 이 우리가 x가 그냥 a 값이니까 바꿔 본다면 2분의 1 ka 제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식을 그대로 대입한다면 우리가 2분의 1 ka 제곱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처음에 최대로 팽창됐을 때 우리가 에너지와 우리가 다시 평형점 왔을 때 에너지를 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통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장에 용수줄을 매달고 한 친구가 줄을 용수줄에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는 손을 놓을 거예요. 자, 이 추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추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내려가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내리만 갈까요? 아니죠. 맞습니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거예요. 자, 근데 올라왔다 내렸다 진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추의 진동은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 평형점이라고 해요. 평형점. 평형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같은 진폭으로 이렇게 진동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동의 폭을 A라고 이렇게 진폭이라고 하는데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평형점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평형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물체를 놨을 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위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합력이 우리가 0인 점을 우리는 평형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평형점은 어떤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아래쪽 방향으로 우리가 중력이 있겠죠. 중력과 똑같은 크게 또 위쪽 방향이 뭐가 있어요? 복원력이 있겠죠. 탄성력이 있을 거예요. F는 KX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탄성력과 중력이 같아지는 이 구간. 네, 그래서 우리가 KX와 우리가 MG가 같아지는 이 구간 우리는 여기서는 평형점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공을 놓게 되면 이 공이 내려가는 동안에 대해서 공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하는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용수줄의 늘어난 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용수줄의 늘어난 길은 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높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높이는 이렇게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속력은 우리가 평형점까지는 빨라지다가 평형점을 지나면 다시 느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연장을 시켜본다면 이 값에서 우리가 늘어난 길이가 길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우리가 커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탄성 포텐셜을 제가 이렇게 PX라고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네, 커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반면에 우리가 중력 포텐셜은 어떻게 될까요? H를 쓸까요? 네, 작아진다고 확인할 수 같아요. 자,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운동 에너지는 커졌다가 작아지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느낌상으로요. 여기 있는 것들 다 더하게 된다면 EPX 더하기 EPH 더하기 우리가 운동 에너지 합은 우리가 일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낌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느낌을 계속 해왔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냐면 이처럼 우리가 중력과 탄성력에 의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된다. 물론 공기의 저항이 없고 모두 마찰이 없다면 이 보존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에너지가 세 종류의 에너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많이 출제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과연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증명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나눠 진행했습니다.